벌써부터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하나은행에서 10월 12일 날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함께 보시면서, 제가 전반적으로 공감이 가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어떤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지, 그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나누시죠. 잠시만요. 자, 여러분,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 하나은행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죠. 뭐, KB도 있고,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고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먼저 대기업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께 먼저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컨텐츠 해가지고 목록에 뭐라고 나오나요? 공급 수요 정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저희가 항상 이따금씩 야권, 여권 해가지고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반드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테고리를 넣은 거겠죠. 공급의 문제도 부동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스토리도 나와 있는 거고, 또 수요에 대한 심리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 당연히 이런 부분들 또한, 그리고 정책 방향. 여러분 특히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 항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오버뷰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향 요인, 상방, 하방, 요인, 혼재 속에 금리 향방이 중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금리가 아무래도 높으면, 당장 지금 이자 나가는 것들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새로 내가 뭔가를, 사는 건 당연히 부담이 되는 상황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실거래가 상향으로 새로운 가격대에 적응하며 매수 심리는 완만하게 회복되나 매수세 급증은 어려운 상황.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여러분? 과거 대비 높은 금리 수준, 그쵸? 옛날 한창 때 비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저금리 시대를 오랜 동안 또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자, 대출 규제 등에 의한 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매수세는 금리 향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금리 기조가 오래 갔을 때는 왜 저금리 기조가 오래 갔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 수출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금리까지 올려봐요. 그러면 삶이 너무 팍팍하겠죠,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의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흑자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거지, 계속 시장이 경기가 안 좋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둡다면 얼른 기회만 되면은 내리기 위해서 계속 안달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잖아. 그죠? 매수세가 엷어진 가운데 가격 회복세가 빠른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 잘 공감합니다. 지금 이거요, 2024년을 전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죠?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하나은행도 평가하고 있네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서울 빌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것들인데, 이건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아파트에 대한 얘기야. 물론 빌라도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데하고 이게 지금 영향이 크게 있을까요? 크게 없어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은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있어도 되게 비싸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고금리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요즘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다? 오히려 기회다. 기회다. 지방에 계신 분들, 하나은행도
하나은행 경영연구소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어요. 예,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서울 올라와야 돼요. 예, 내년에 하반기에 금리 좀 조정되고 고래될 때 움직이면 이미 늦었죠. 늦었습니다, 여러분. 네, 공급 수요 정책 측면에서 방향성을 봤는데요. 저가 매물 해소 이후 가격 상향된 매물이 증가할 거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하고 있네요. 그죠? 착공 감소로 공급 부족한 것을 우려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산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9.16 대책도 나온 거였고, 예. 지금 뭐 건설사들이 지금 금리가 비싸가지고 건축비도 올랐고, 그럼 그렇게 비싸게 지었을 때 분양이 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할 건설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마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가격에 특히 수도권 안쪽으로 해서 좋은 영향을 줄까요?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급이 이 시기에 공급까지 많았다면 금리를 이만큼 올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공급 물량도 많고 불안하고, 예, 굳이 안 올려도 부동산은 천천히 뭐 요렇게 저렇게 계속 조정되는 상황으로 갔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 심리가 또 매수 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예,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를 완화했던 것도 좀 다시 좀 쪼이고, 금리가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발맞춰가지고 살짝 올라가더라도 놔두고 있고, 요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자,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까요,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자, 수요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볼까요? 급락 후 반등으로 저점 인식이 약화됐다. 규제 완화 등으로 수도권 위주 회복세, 매수 심리가, 그죠? 고금리로 요게 이제 23년에는 체크가 안 돼 있는데 24년에는 규제 완화 등으로 수도권 위주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하나은행 경영연구소에서 바라보고 있네요. 그죠? 자, 대출금리는요.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부담되지만 내년에도 요거는 부담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일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충분히 하반기에는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질 거로 충분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DSR 한도 초과. 대출 만기 장기화로 대응 가능성, DSR 한도 때문에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다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더 투자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24년도에도 이게 지속될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죠. 우리 경매 공매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자만 있어도 DSR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 지금 법인 사업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로 만약에 대출 일으키면 DSR 지금 전혀 영향받지 않고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실전에서는 사실은 DSR과 상관없이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는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안을 좀 내놓은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 사진 때문에 안 보이네 이게. 자, 이렇게 한번 보이죠?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책 모기지 축소로 시장 영향력이 약화될 것으로 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동산이 이게 지금 막 폭락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예의주시하면서 분명히 정부가 가장 바라는 거는 얕은 우상향이란 말이에요. 얕은 우상향. 보합도 아니에요. 얕은 우상향이에요. 그래야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해야 그만큼 세금도 더 거둘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에서 걷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동산 폭락을 바랄까요? 아니에요.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국민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024년도에 재확대 여부는 변수다. 그리고
투자 수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건 입법이 필요한데, 자, 이게 변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방향성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총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법이 수월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총선이 굉장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높은 지혜가 필요한데요. 예, 사실은 이분들도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2023년, 22년 그동안 매년 부동산 전망들을 해왔는데요. 자, 이분들이 전망을 했을 때 100%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뭐 저라고 뭐 100%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예, 이 경영연구소에서 정말 많은 인재분들께서 또 자료 조사해가지고 발표하시는 내용인데 어떨 때는 50%도 안 맞는 적도 있어요. 어떨 때는 뭐 100% 맞을 때도 있고요. 그때는 시장을 읽기가 편할 때였죠. 예, 대세 흐름이 뭐 너무나 당연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예측하기가 조금은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시장 상황을 분위기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러면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위기 속에서 항상 어때 왔는지. 계속 폭락이 가게끔 정부에서 놔두던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여기다가 재확대 여부는 변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 이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설명한 이게 이제 엑기스거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 페이지를 넘기면은요. 여기에 쭉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풀어가지고 설명들을 좀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요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기 한 페이지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하나은행 쪽에서. 자,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라는 제목 타이틀을 아예 걸었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24년도는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인 반등이 일어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수도권 안에 갖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있나요? 지금 지방에?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으세요? 유일하게 증가하는 도시 한 군데 있더만. 어디예요? 광산구. 광주에 광산구 첨단도시랑 해가지고 뭐다 해가지고 거기는 그래도 인구가 좀 늘고 있더만. 물론 광주에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근데 광산구의 인구가 느는 걸로 받쳐주고 있더만. 그러면 광산구의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훌륭할까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서울로 일단 올라오십시오. 서울에는요, 내년, 후년, 후후년,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 계획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거기 지금 각 지역별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균형 발전을 더더욱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옛날에는 강남 3구에 일자리가 몰려 있었잖아요. 용산 중심가에 일자리 여의도에 이런 곳에만 몰려 있었잖아요. 이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곡지구 만들었죠. 상암 DMC 만들었죠. 이 약속대로 지키면서 일자리가 그곳에 많이 늘어났나요? 늘어나지 않았나요? 늘어났잖아요. 근데 마곡은 반토막 소공짜리 지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그런 일자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택단지였지. 완전 서울 외곽이었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자리가 늘어났잖아요. 자, 창동지구, 강북지역, 또 어디에요? 을지로, 뭐 청계천, 지금 여의도 1000% 이상 용적률 허락해주고 있죠. 거기에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늘어날 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추진할 거고요. 더욱더 서울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서울이 비싸서 오지 못하는 인원은 어디 가서 출퇴근을 해요? 전부 다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수도권까지는 반드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구가 늘면 늘지 줄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애매한 지역에 부동산을 지금 갖고 있나요? 좀 손해보더라도 빨리빨리 정리하고 잘 모아가지고 여러분 내년에도 웃을 수 있게끔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좋은 방향들을 선택하면서 좋은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저금리 시기를 살다가 갑작스럽게 고금리를 만나면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민이 많은 상황 가운데 계실 줄로 아는데요. 주변에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상담받으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그때그때 잘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럴 때 진정한 고수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나 흔들릴 때란 말이에요. 이때 한 번의 선택으로 누군가는 2년 후, 4년 후에 완벽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만 누구는 10년 동안 돌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자, 제가 오늘은 하나은행 경영연구소에서 경제연구소인가요? 이쪽에서 2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또 KB라든지 다양한 연구소에서 이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만약에 지금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예측한 것처럼 만약에 내년에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도 정책적인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 그렇게 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산은 뭘까요? 어저께도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 원룸 월세는 오히려 다 늘고 있다니까요. 지금 새로 임차인 맞출 때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금 올려받고 있어요. 올려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런 건물, 통건물, 다가구나 상가주택이나 고시원 건물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팔 필요가 있어요? 저렴하게?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거지. 그런 토지를 겸비하고 있는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가격이 빠지고 있나요? 아파트가 2억, 옆에 있는 아파트 2억 빠졌으니까 이 상가주택도 한 2억 빼가지고 팔아야죠. 누가 그렇게 팔아요? 월세는 원래 500 받던 걸 지금 800 받고 있는데 누가 그걸 파냐고. 여러분,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나 빌라 이런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전망인 거지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팩트 체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런 통건물 갖고 있는 것들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요. 20% 40%짜리도 수두룩해요. 금리가 10%로 올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 끄떡이 없다니까요. 끄떡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그냥 아파트 빌라만의 그냥 그런 주택에 대한 리그라는 거지. 다른 걸로도 여러분들 얼마나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와도 IMF보다 더한 게 오더라도 여러분 원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뭐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까요? 원룸 살지 뭐. 사는 건 살아야지. 그런 부동산 가격이 빠질까요? 전혀 상관없다는 거지. 이런 뉴스나 이런 횡행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내가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죠? 이런 얘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 여러분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평생 여러분 떼고서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 없이 어떻게 살아? 예? 정말 전 세계가 공산당이야 막. 집도 배급해준대 이제. 그러면 뭐 집 없어도 되지 뭐. 말이 돼요? 그죠? 말이 되나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것 말고도 얼마나 많어. 예? 얼마 전에도 일본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일본에 노령 인구가 많은데 그 노령 인구가 많은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평수를 선호하고 어느 지역을 선호한다 그래요? 18평에서 20평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대요. 너무 커도 청소하기도 힘들고 싫대요. 예. 그리고요, 병원 가까워야 되고, 문화시설 가까워야 되고, 쇼핑시설 가까워야 되고, 예.
그리고 1인 가구가 얼마나 는다고 합니까? 예? 여러분, 한 번도 수도권에 있는 상가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고시원 건물 이런 것들은 가격을 조정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들 만약에 반값에 빠졌어. 뭐 시세가 그렇대. 지금. 여러분 지금 월세 잘 나오는데 갑자기 아니 내가 10억짜리가 갖고 있어 다가구를. 근데 월세가 800만 원 나온다? 근데 이제 5만 원씩 올라서 한 900만 원 나오게 생겼어 월세가. 근데 10억짜리 지금 아파트 가격 2억 빠졌으니까 10억짜리를 나한테 6억에 팔아야 된대. 지금 시세가 그렇대. 여러분이라면 팔 거냐고. 안 팔 거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그쵸? 부동산은요, 여러분, 정말 다양합니다. 상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상가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위험한 것만 봐서 그렇지. 잘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보던 상가, 아직도 거기에 점포 아직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런 입지가 완벽한 상가들이 있다니까요. 예? 그런데 월 매출 찍어봐요. 막 5천만 원, 6천만 원, 9천만 원씩도 벌어야 한 달에. 예. 아파트 가격 빠졌다고 그 상가 가격이 빠질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상가의 가격을 기준하는 기준 평가 기준 자체가 다르죠? 예? 거기서 매출이 잘 일어나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 상가의 땅 가격은 그것도 권리금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응? 여러분. 예. 전혀 종목별로 전혀 다른 시장이다. 자, 이건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주택에 대한 얘기다. 주택에 대한 얘기다. 잊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빨리빨리 올라오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 이게 진짜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 친구 잘못 만나면 이 시기를 또 슬프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회의 시간인데. 이 기회의 시간에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는 우리 굿모닝 영문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네. 바다구따님 매일 아침마다 방송해 주시는 것도 대단한데 단 하루도 그냥 흘려보낼 정보 없이 늘 알차고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고퀄 방송해 주시는 했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바다구따님 왜 그러세요? 저도 우리 바다구따님을 저보다 형님이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존경합니다. 아, 참. 예,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아침 방송에 와서 또 이렇게 일부러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 진짜 정성. 예? 이 정성은 정말 정우성급이야. 라임 좋았죠? 이 정성은 정우성급이야. 우리 또 바다구따님 얼마나 멋있냐면요. 아, 그냥 나만의 그 세계가 있어요. 머리 색깔이 그 노란색인데 그냥 노란색이 아니야. 그냥 노란색이어도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저 형님 뻘이라서. 근데 그냥 노란색이 아니고 그 여러분들 그거 알죠? 그 미미공주 알죠? 미미공주, 나라공주 막 그런 거. 그 인형 머리 보면은 막 센 노란 거 알지 막. 공업용 노란색. 막 그 장난 아니야. 그 정도로 막 야, 굉장히 그냥 그냥 강하세요, 그냥. 예.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아, 왜 갑자기 딴 데로 빠졌는지 죄송합니다. 이종숙님, 저도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유유. 예, 올라오십시오. 과감하게. 저희가 이번에 토요반 기수가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출발을 했죠. 내일 또 만나네요. 반갑게. 토요반 기수가, 지방에서 많이 올라왔더라고, 이번에.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셨어요. 특히 전라도,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많이 올라왔대. 예. 저도 상담 전화하면서 주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전라도가 좀 적었었어요, 항상. 경상도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제 번외 얘기입니다. 좋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기회라니까요. 지금 기회임을 알고 막 흥분해야 돼, 지금. 경매 물건 막 나온다니까, 지금. 예, 빨리 해놔야 돼. 빨리 해놔야지 된다. 네. 범정희님,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좋습니다. 같이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그죠? 예. 자, 공업용 노란색, 뭔 말인지 알죠? 아, 정말 이게 강렬하세요. 이게 그냥 나만의 딱 모멘텀이나 뭐가 이게 확실하신 것 같아. 예. 방배동 부장님, 멘토님, 매매사업자 DSR의 규제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대충 이모님들한테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드림25님 바다구단이 인생극장 한번 출연하셨으면, 그러니까 우리 바다구단이 기회 되시면 한뚝 빼기 하실래 코너에 한번 참여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아침 방송하고 우리 한뚝 빼기 하시죠. 그죠? 예. 지식기반님, 임혜선님 아침 방송은 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반갑네요, 올리브 스토리. 그렇죠. 우리 올리브 스토리 님도 전라도에서,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얼마나 전문가반까지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올리브 스토리 님도 이제 다가구 월세 받고 계시잖아요. 목포에서 오셨어요, 목포에서. 어? 빈티지 막 이거 막, 이런 컵, 그릇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게루파님, 믿습니다. 예, 멘토님, 살고 싶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는 드릴게. 그렇죠? 살려는 드릴게. 아, 여러분들, 제가 그 영화 유행어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요. 아이마미님, 네, 부장님, 네, 좋은 예가 문화님, 김선미님, 매일 멘토님 때문에 에너지 받으며 활기찬 하루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델리스님, 처음 듣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반갑습니다. 직장 다니고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가 많은데, 멘토님 방송 들으며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마음 잡으세요. 잡으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상담을 받는데요. 저희 관악구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오랜 동안 중개업을 하시는, 이렇게 참, 이렇게, 인꼬 부부 같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님께서 이제 등록을 하면서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야, 여러분, 2년 동안 아침 방송을 봤대. 2년 동안.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2년 만에 왔대. 네, 여러분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자, 스타트하우스님, 서울 올라오라니까 배포옥션으로 올라오시네요. 그래요, 여러분. 이종수님, 토요일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겠어요. 그럼요, 여러분들, 왜. 우리 지방에, 제주도에서도 막, 예. 캐리어, 제주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신 거야. 캐리어를 옆에다 두고, 책상 옆에 두고, 정말 그 열정. 아, 진짜 여러분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함께 잘 되도록 하고요. 네, 지식기반님, 저도 2년 만에 갔습니다. 그랬나요? 그랬나요? 조용한 K님, 저도 2년 넘었는데 지금 듣는 중이에요. 어서, 컴온. 아, 그래요. 김은경님, 내년에는 서울로 입성할게요. 서울로 빨리 오세요. 예.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도 사실 이거는 이 대세를 막기는 한계가 있죠. 예. 뭐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를 또 다 흐트러뜨리기도 뭐하고 나름대로 흐트러도 이제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예. 오늘도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